그리고 저희 영상 잘 봐주시고 상담 신청서 남겨주시면 컨설팅을 무료로 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무료로. 진짜 회사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 상담 받아볼 수 있도록 보통 이렇게 회생파산 상담이나 이런 거 비용 비싸거든요. 상담만 받는 것도. 근데 상담 신청서 남겨주시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자사장연구소 소장 이경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잘 나가시는 사장님들도 많으신데 회사가 진짜 어려운 사장님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내가 정말 회사가 어려우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되게 고민이시잖아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기업의 회생은 뭐고 기업의 파산은 뭐고 회생하더라도 파산하더라도 뭐가 나한테 유리하고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그래도 조금은 좀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가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눠보려고 귀하신 분 모셨습니다. 어떤 분 모셨냐면 비영리 사단법인의 한국기업회생협회의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대표님들께 어떤 직접적인 도움 될 수 있는지도 같이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집중해 주시고 꼭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 윤병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기업회생협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저희는 법무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고요. 저희는 이제 기업 회생 절차를 알리고 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한 교육, 컨설팅, 세미나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만들어졌고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기업 회생, 기업 파산이 어렵잖아요. 네, 어려운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도와주고 컨설팅 해주는 일을 네. 사단법인에서 해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업무까지도 당연하죠. 좋은 일 하시는. 고맙습니다. 근데 아직 모르세요. 네, 많이 모르시죠?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오셨습니다. 예. 그럼 한번 보시자고요. 회사가 당장 어렵고 우리가 대출이 많아, 채무가 예, 많아. 예. 그럼 그때부터 압박감이 들어오고 그렇죠. 뭐 그러면 뭐 방법은 뭐예요? 이게 날리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날리는 방법은 뭐지? 이거 날리는 방법도 회생이라는 것도 파산도 있고 얘기 들어보면 법정 관리라는 것도 네, 있고 네. 뭐 그거를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일단 그렇죠. 겁나가지고 들이대지도 못하겠어.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내 회사가 지금 어려워. 내가 지금 고민이 많아. 아니면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아. 이런 사장님들은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게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할지 말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하기를 원하시면 네. 가장 첫 번째로 기업 회생 절차를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고 네. 그런데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기업 회생을 선택하는 거고 예, 예. 말지는요? 말지는 파산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아 회생 파산이 되게 간단해요. 네. 근데 말지면은 파산. 말지는 파산, 그냥 할지는 기업 회생. 기업 회생. 예. 말지는 파산, 할지는 회생. 그렇습니다. 되게 쉬운데? 예. 그 두 가지 방법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회사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게 운영을 하고 싶어. 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네. 그럼 기업 좋습니다. 회생 제도는 뭐예요? 기업 회생 제도는요. 일단은 법원에서 주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법정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기업 회생 절차는 뭐냐면 채무자 기업이 부채가 많으니까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겠지요. 법원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기업에 한해서는 일정 비율의 채무를 경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도전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업 회생 제도가 우리가 옛날에 법정 관리 하던 게 회생 제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법정 관리가 지금의 기업 회생 제도가 된 겁니다. 옛날에 되게 어려운 단어를 썼네요. 막 법정 관리한다고 하니까 무슨 법원에서 관리하는 거 같고 기분이 되게 안 좋았는데. 겁도 나고, 네. 뭐 들어가면 이상 들 것 같고, 예. 내가 뭐 범죄자 같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 이제 법원에서 날 관리한다고 네, 하니까. 근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회사가 어렵다 하면 기업 회생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네. 다시 제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기업 회생 제도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대출이 많은 게 문제인 거지. 그렇죠. 매출도 있고 영업이익도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대출 좀 낮춰주고 너 네. 운영하게 해줄까? 이게 기업 회생 제도다. 당연하죠. 근데 이걸 모르세요. 좀 답답해 죽겠어요. 대출이 내가 30억이 있어. 예. 그 중에서 30억 됐고 너 한 10억만 갚아라고 해서 네. 확 줄여줘서 내가 이자도 경감시켜주고 사업도 계속해 이렇게 해주는 게 기업 회생 제도네요. 그렇죠. 그럼 내가 할지 말지 중에서 할지를 결정하면 예. 기업 회생 제도를 잘하기만 하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럼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아무나 다 데리고 그냥 뭐 사기꾼도 그렇죠. 데리고 살려줄 수 있는 건 아닐 거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떤 기업들이 이 기업 회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매출과 이익이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많기는 하지만 예, 예.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있는 기업이 대상이 되기는 한다. 그렇죠. 인 거고. 그럼 지금 내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조금 부족해. 예.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내가 수 지금 있죠. 대출이 예. 너무 과부하가 된다고 하면 또 거래처들 끊기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다 대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부족할지라도 향후 5년간이나 향후 10년간 네. 상환 능력만 되면 충분히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매출이랑 이익이 지금 당장 있는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상화될 거다라고 내가 증명을 하면 그렇죠. 회생이 그렇죠. 된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 최근에 중요한 사례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육가공을 하는 업체인데 육가공. 예, 이 업체가 매출이 한 거의 170억까지 올랐던 회사였는데 울면서 만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저를 만나기 전에 한 4군데 정도를 다녀봤는데 다 파산을 권장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파산은 네, 자기는 회생을 하거나 아니면 M&A를 하고 싶은데 줄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신 분은 형님인데 직접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동생이 실제 경영을 다 한 사람인데 실질 경영자는 동생이고 그렇죠. 형님은 뭐 바지 사장이었네요. 속된 말로 그렇게 표현도 하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회사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실제 경영자인 동생이 안 좋은 일을 많이 좀 벌였어요. 매출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동생분들은 이 세상을 좀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동생이 실질 경영자인데 바지 사장 세워놓고 네. 이 동생은 너무 막 판을 네. 킨 거네. 본인은 또 힘드니까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형님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은 자기는 실질 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네요. 그 동생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뭐 압류도 걸려오고 뭐 대표는 본인이니까 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를 찾아오신 거죠. 네, 다른 분들은 다 파산을 권한 거고. 근데 그쵸? 저희는 일단은 회생을 통해서 먼저 한번 최대한 노력을 다 해보고 네. 안 되면 파산을 들어가자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회생을 안 한 상태에서 파산을 들어가게 되면 잘못하면 대표자가 구속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수 있어서 회생이랑 파산이랑은 또 그 차이가 있구나. 예, 회생은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회생을 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노력분이 점상 찬작이 될 수가 있어요. 회생하면서 내가 그래도 노력하고 정상화하려고 했던 예. 거는 가만시가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그런 기회 자체가 없이 파산 빡 해버리면 지금까지 한 걸로 결론을 지어버린다. 그렇죠. 차이가 너무 큽니다.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분은 지금 조건이 되게 안 좋아요. 일단 바지 사장이에요. 예. 그러면 회사 운영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회사에 그 회생 전문가를 파견을 보냅니다. 처음에 이 구조조정 전문가가 네. 회사에 갔더니 조폭이 있었어요. 채권자 형님이 네. M&A를 한다는 조건으로 들어와가지고 네. 모든 회사를 다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노력 끝에 조폭을 밖으로 내보내고 네. 회사에 입성을 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회사를 어떻게 잘 경영할지에 대한 상의를 하고 네. 그 매출을 어떻게 올려야 될지도 상의를 해가지고 네. 계속 회생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엔요? 가장 중요한 게 매출을 네. 일으키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만들고 네. 또 하나는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매출이 안 나오는 사업부들은 이제 없애고 네.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네. 매출을 일으키는 작업을 계속 해왔던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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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림이 잡히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저는 성공적으로 기업 회생이 됐습니다. 그럼 기업 회생했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회사를 살린 다음에 그 회사를 또 다른 데다 팔았나요? 일단은 회생을 시킨 다음에 네. 투자자를 저희가 모아가지고 네. 투자를 시켰습니다. 투자자들을 모아서 쩐이 네, 들어가게 예, 만들었다. 경영인은 지금 전문 경영인이 와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전문 경영과 투자자로 인해서 회사가 좀 살았죠.
회사가 지금 살렸다. 살아서 지금 매출을 계속 일으키고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회사는 그러면 예전에는 바지 사장이었지만 지금은 전문 경영인이 들어와서 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 예. 기존에 있었던 기계나 설비나 인프라는 그대로 그대로 활용하면서 있고요. 예. 정상적인 주식회사를 만들었다. 그렇죠. 기업 회생은 보통 한 6개월, 7개월 정도면 다 끝납니다. 6개월 정도면 회생 절차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반 기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일반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럼 채무 조정 다 하고 회사 살리고 나서 그 다음 6개월 지나서 그냥 일반 기업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뭐 대표이사는 주식은 좀 덜 가지고 있겠지만 그렇죠. 회사를 사게 만들었고 예. 채무자 채권자 힘들게 하고 직원들 힘들게 한 게 아니고 회사를 살려서 그렇죠. 책임은 다 탕감을 받은 거고 그렇죠. 안전하게 다 내보내면서 예. 일부 또 이익을 줬다. 그렇죠. 그리고 대표자는 구속을 면했죠. 대표자는 구속을 면했고 예. 그러면 이 파산으로 갔으면은 대표자는 구속됐고 회사 없어지고 직원들 다 날리고 그렇죠. 기존에 일궜던 회사가 다 없어지는 건데 그렇죠. 회생 절차를 만들어서 회사도 살리고 대표이사도 살리고 그렇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있는 인프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했고 그렇죠. 다 좋게 됐다. 그렇죠. 이게 회생입니다. 회생. 이게 회생이다.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만 있다고 하면 아무리 부채가 많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회생에 들어오면 법원이요 이게 다 품어줍니다. 어려운 회사요, 뭐 부채 많은 회사에 다 들어오라. 내가 너희 기업을 품어주겠다. 그리고 모든 채무를 다 탕감시켜주고 보호해주고 막아주겠다.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짐진 자들아 다 내기로 오라. 다 내기로 오라. 법원으로 오라. 그렇죠. 내가 너의 짐을 탕감시켜 주리라. 그렇죠. 그리고 다시 스타트할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 예. 이게 법원에서 하고 있는 기업 회생 제도다. 그렇습니다. 되게 좋은 제도네요. 엄청 좋죠. 근데 이걸 몰라서 못하는 모르세요 거고. 아직까지.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는 법정관리라는 용어를 썼다 보니까 네. 겁이 나잖아요. 예. 내가 꼭 망해야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들어보시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꼭 내가- 망해야 되는 게 네. 아니고 망할 것 같으면 들어가는 그렇죠. 거지. 내가 회사가 망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면 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법원이 품어줘서 다시 탕감시켜주고 회사 내에 유보금이 쌓이게 되면 네. 그거 가지고 다시 직원들 인건비 주고 네. 원자재 구입하고 네. 운영비 쓰고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진짜 내가 정말 깔딱깔딱 죽을 때까지 버틴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예, 내가 지금 채무가 너무 많아. 예, 근데 사업은 계속 잘 영위하고 싶어. 예. 이런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 사람들은 다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럼 정부의 취지는 니네 그래도 매출도 있고 이익도 있으니까 네. 내가 조금 도와줄 테니까 앞으로 더 잘 되라 요 취지니까 그렇죠. 내가 힘든 사람들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왜냐면 정부나 법원에서는 이런 거죠. 좀 힘들어졌다고 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업 가치라든가 능력이 영업력이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계속 살아있단 말이죠. 음. 그러면 회사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거고 네, 대표자의 자질 능력을 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좀 실패할 수 있는 요소였지만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한 번 실패했을지라도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겠네요. 잘 나가던 회사가 잠깐 힘들어. 근데 이거를 날려버리면 직원들도 힘들어지고 세금도 안 거치고 그렇죠. 다 힘들어지니까 네, 그렇죠. 잠깐 힘들어지지만 여기서 구제를 해주면 발판을 딛고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날려버리니 살려주겠다.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제도인데. 그렇죠. 회사가 없어지면 정부의 세금도 못 받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가 살아나면 다시 나중에 세금도 받을 수 있고. 어차피 채권자들도 어차피 돈 다 날리는 거니까 그렇죠. 다 손해인 거잖아요. 예, 없어지면 그렇죠. 예. 돈 빌려준 사람 손해, 직원 손해, 그 사장 손해, 세금 못 걷는 거 정부 손해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나래비 해줄게 좀 예. 다시 밟고 일어나 이게 훨씬 유리하다. 당연하죠. 그러네. 이거는 매출 있고 이익 있고 예. 그냥 고금리를 감당 못하는 사람들은 다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러면 다잖아 다. 다죠. 왜냐면 회생을 들어오면 네. 법원에서 은행한테 네. 원금과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네. 중지를 시켜줍니다. 중지를 시켜준다. 예. 그럼 예를 들면 그 은행 이자를 내가 뭐 2천만 원 내고 있다. 네. 근데 금리가 높아가지고 4천만 원 내고 있다. 그럼 2천만 원의 이자가 더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는 그 2천만 원 가지고 직원들한테 인건비를 줬던 건데 아니면 운영비를 썼던 건데 은행의 이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걸 못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올라간 은행 탓이다라고 은행한테 몰아버리는 거네. 그렇죠. 좀 자, 억울하긴 한데. 네, 법원에서는 회생에 들어오세요. 네. 그러면 은행의 이자나 원금을 일시적으로 내가 중지를 시켜줄게요. 네. 그런 제도예요. 아니 그 제도를 들어보면 되게 좋은데 그러면 이게 내가 회생이 들어갈 생각이 있어. 그럼 예. 이런 사람들은 내가 끝까지 버티다가 깔딱깔딱 할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유리한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이런 생각이 있어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지금 신청하는 게 유리하죠. 왜요? 그게 돈적으로 그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 암을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네. 네. 초기암이면 우리가 병원 치료도 빨리 끝나죠. 네. 돈도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치료 기간도 짧고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좋지 않습니까? 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기업도 회생을 하려고 하면 좀 비용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생을 하려면 계속 원자재는 비용이 들어가죠. 인건비 줘야 되죠.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건비 당연히 줘야 네. 되고 원자재 이런- 당연히 있어야지 뭐 생산을 하니까. 이런 일상적인 업무는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하게 되면 그 변호사 비용이 또 들어가야 돼요. 네. 그다음에 예납금이라고 해서 법원에 조사위원들 즉 회계사들이 이 선임료가 더 필요합니다. 네. 그런 비용들이 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꼴딱꼴딱 딱딱 들어오면 운영비도 없죠. 변호사 선임비도 없죠. 네. 조사위원 비용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꼴딱꼴딱 할 때는 너무 꼴딱꼴딱이니까 초기에 그래도 비용이 들어가야지 회생이라는 것도 진행을 할 수 그렇죠. 있고 한데 이게 진짜 변호사한테 줘야 되는 비용이나 법원에 내야 되는 비용이나 공탁금이나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네네네. 그거조차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래도 여유가 조금은 남아 있을 때 그렇죠. 예. 이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그렇죠. 첫 번째. 예. 자,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이게 회생이 신청이 돼서 들어간다고 하면 예. 내 현금 흐름이 그래도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죠. 어떤 게 있죠?